사람들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준 하나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이 철학이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 속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인생에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겪어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 누군가를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으며 혹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의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은 다른 모든 이들이 첫 번째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져 내릴 때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불평하고 포기할 때 이 사람은 인내합니다. 많은 분이 모르시겠지만 일본에는 가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평범한 남녀를 멈출 수 없는 인간으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이 개념은 단순한 동기부여나 일시적인 의지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정체성, 그 자체에 뿌리를 둔 훨씬 더 깊은 무언가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여러분에게 고통을 피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존엄과 목적을 가지고 고통을 통과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했을 때 그 무엇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인내하는 모든 사람이 가만을 알고 있거나 들어봤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 철학의 기둥에 따라 살아가지만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개념을 알고 삶에 적용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할 확률은 높아집니다. 가만은 문화적 깊이가 깊은 일본의 개념이며 종종 삶의 철학으로 다루어집니다. 본질적으로 가만은 견딜 수 없어 보이는 것을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경과 어려움, 그리고 고통을 인내와 존엄으로 마주하는 능력입니다. 침묵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는 불평하거나 과도한 고통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노력에 대한 외부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자제력과 정서적 규율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끈기, 그것은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며 힘든 시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순간을 빌려 제 채널을 팔로우해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저는 12일 동안 술을 끊고 중독에서 벗어났으며 제 콘텐츠가 강하게 버티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구독자분의 댓글을 읽었습니다. 제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이런 방식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엄청난 지원을 보내주시는 채널 멤버십 회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합니다. 조만간 중독에 관한 새로운 영상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다른 구독자분이 이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고 저는 그 아이디어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곧 공개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자,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1장 어깨에 짊어진 세상의 무게.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데이비드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6살이었고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대학에 가기까지 3년이 남은 시점이었죠. 데이비드는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굶을 정도로 가난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가족은 월말이면 계산이 맞지 않는 청구서들의 부담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 선물도 없고 사치도 없으며 실수를 용납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더 힘들게 만드는 한 가지 세부사항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아직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족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는 그와 어머니 그리고 2명의 어린 동생들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2가지 일을 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달이 이미 하늘에 떠 있을 때 돌아오셨습니다. 데이비드는 하룻밤의 잠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피로를 어머니의 눈에서 보았습니다. 세상의 무게를 홀로 짊어질 때 쌓이는 그 피로 말입니다. 그때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아주 일찍부터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누군가 부탁해서가 아니라 퉁퉁 부은 발과 억지 미소를 지으며 지친 기색을 숨기려 애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침묵의 약속을 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매일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약속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더 나은 삶을 드리겠어. 내 동생들과 우리 모두에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돈이 없었습니다. 인맥도 없었습니다. 특권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것은 어깨 위에 달린 괜찮은 머리와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울 정도의 의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교육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요. 만약 그가 공부에 전념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만 있다면 어쩌면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데이비드는 진지하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숙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약속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방과 후 매일 4시간씩 슈퍼마켓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가 번 돈은 공과금을 내고 식료품을 사고 생계를 꾸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과는 이랬습니다. 오전 5시 30분 기상, 오전 7시 등교, 오후 2시 하교,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아르바이트, 집에 와서 어머니를 도와 동생들을 돌보고 공부한 뒤 자정쯤 취침, 매일 5시간의 수면. 그리고 그는 운동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육질이 되거나 마라톤을 뛰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아프거나 건강을 잃으면 아무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첫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는 지쳐서 일어났습니다. 책 위에서 잠들었습니다. 직장에 지각했습니다. 시험 공부를 많이 할 수 없었습니다. 일상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첫 달의 둘째 주에 그는 추가 공부를 포기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냥 더 오래 일해서 당장 돈을 더 버는 게 낫지 않을까. 넷째 주가 되자 그 생각은 머릿속을 망치질했습니다. 대학은 시간 있는 사람들이나 가는 거야. 난 당장 돈이 필요해. 그때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역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지긋하고 조용한 여성이었는데 항상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내가 네가 겪고 있는 일을 안다 라고 말하는 듯한 그 눈빛 말이죠. 제2장 모든 것을 바꾼 대화. 수업이 끝난 후 데이비드는 교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는 앉아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일에 대해 공부하고 싶지만 모든 것의 균형을 맞출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선생님과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너무나 벅차서 느끼고 있는 모든 무게를 덜어내야만 했습니다. 선생님은 침묵 속에 들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뻔한 동기부여 강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내가 왜 네가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는지 아니?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부모님은 일본인이야.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을 탈출하셨지.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으로 오실 수 있었어. 나는 여기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은 끔찍한 편견을 겪으셨어. 그 당시 일본인 이민자라는 건 거의 범죄 취급을 받았거든.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과거를 들여다보는 듯 허공을 향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어. 어디서나 거절당했지. 우린 정말 굶주렸어. 데이비드. 며칠을 먹지 못하고 굶었단다. 그런데 매일 밤 부모님이 서로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단다. 데이비드는 기다렸습니다. 가만. 데이비드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가만. 이건 일본어란다. 존엄을 지키며 인내한다는 뜻이야. 불평하지 않고 견뎌야 할 것을 견디는 것.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해.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내가 자랐을 때 나도 대학을 그만둘까 생각했었어.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무서웠거든. 해내지 못할까봐, 실패할까봐, 충분히 잘하지 못할까봐 두려웠어. 그때 부모님이 나를 앉혀놓고 설명해 주셨지. 진정한 가만이 무엇인지 말이야. 그건 단순히 조용히 참는 게 아니야. 일시적인 고통이 영구적인 변화의 대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란다. 포기하는 것이 유일하고 논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때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갖는 것이야. 데이비드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데이비드, 너는 이미 가만을 실천하고 있어. 단지 그걸 모를 뿐이야. 너는 일하고 공부하고 동생들을 돌보고 있어. 불평하지 않고 그저 해내고 있지. 지금 내게 필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네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이란다. 제3장 눈을 뜨게 한 연구. 그날 밤 데이비드는 집에 도착해 가만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는 새벽 2시까지 깨어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감정을 억누르거나
모든 게 괜찮은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인정하고 도전을 받아들이며 자존감을 온전히 지킨 채 그 과정을 헤쳐나가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두 가지 다른 개념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카이젠과 이키가이였습니다. 카이젠은 지속적인 개선, 매일 1%씩 더 나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해야 합니다. 이키가이는 사는 보람 아침에 눈을 뜨게 만드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데이비드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이키가이는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카이젠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1%씩 발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만은 상황이 불가능해질 때 이 모든 것을 지탱해줄 힘이었습니다. 그는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첫 페이지 맨 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매일 1%씩 더 나아지며 존엄 있게 인내할 것이다. 제사장 인생을 재설계하다. 다음 날 데이비드는 다르게 일어났습니다. 더 동기부여가 된 상태로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동기부여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결단력을 가지고 일어났고 그 결정은 영구적이었습니다. 그는 앉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으로 가득 찬 동기부여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오전 5시 기상, 5시 15분이 아니라 정각 5시, 제일 먼저 15분 운동, 비싼 체육관이 아닌 팔굽혀펴기나 스쿼트 동네 한 바퀴 조깅, 간단하게 오전 5시 15분부터 6시까지 수학 공부, 오전 6시부터 6시 45분까지 준비 아침 식사 동생들 돕기, 7시 학교, 오후 2시 학교, 오후 3시부터 3시 30분까지 짧게 공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아르바이트,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또는 10시까지 저녁 식사 및 어머니 돕기, 밤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대학 입학 시험 공부, 밤 11시 취침, 6시간의 수면. 이상적이지는 않았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는 계획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속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도 느꼈습니다. 명확함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근력 운동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20개 대신 팔굽혀펴기 10개를 하면 됩니다. 15분 대신 5분을 뛰면 됩니다. 카이젠 1%더 나아지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꾸준하면 됩니다. 제5장 내면의 전쟁, 첫 주. 그 주는 정확히 그가 예상했던 대로 생지옥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더 많은 잠을 원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마음은 매일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오늘만 30분 더 자도 돼. 내일 보충하면 되잖아. 하지만 데이비드는 가만의 개념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존엄을 가지고 이것을 견딘다. 이 일시적인 불편함은 내가 원하는 삶의 대가다. 둘째 주가 되자 그의 몸은 알람을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5시가 되기 5분 전에 눈을 뜨기도 했습니다. 셋째 주가 되자 아침 운동은 고문이 아니라 의식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루틴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작동했습니다.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매니저가 그의 시간 엄수를 칭찬했습니다. 집에서는 어머니가 그가 더 집중하고 더 함께한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첫 번째, 진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장벽과 시험, 그리고 어려움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100%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진정으로 인내를 선택할지 포기를 선택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제6장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3개월 후 데이비드의 남동생이 아팠습니다. 고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을 병원에 데려가느라 일을 빠져야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어머니의 일자리 중 한 곳에서 대타로 일했습니다. 그날 그는 12시간을 일했습니다. 밤 11시에 지치고 망가진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는 알람을 끄고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몸이 침대에 계속 누워있으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그는 기억했습니다. 가만, 이것은 내 기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20개 대신 팔굽혀펴기 10개를 했습니다. 45분 대신
20분 동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강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다음 주 그는 독감에 걸렸습니다. 이틀 동안 열이 났습니다. 평소보다 적게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제가 이 채널에서 항상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일은 0보다 큽니다. 아예 공부하지 않는 것보다 30분이라도 공부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예 뛰지 않는 것보다 3km라도 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생의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회복 탄력성을 연구하는 한 심리학자는 인내하는 사람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미리 정의한 사람들입니다. 정체성이 명확하면 행동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제7장 전환점. 데이비드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졸업까지 1년이 남았습니다. 그는 일하고 공부하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의 일과는 가차 없었습니다. 학교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는 한 번도 시합을 놓치지 않네. 어떻게 하는 거야? 데이비드는 생각했습니다. 진정으로 인내해 본 적 없는 사람에게 가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지만 어느 일요일 아침 약간의 추가 수입을 위해 이웃의 차를 세차하던 중 데이비드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세차를 잘했습니다. 빠르고 꼼꼼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이웃은 항상 그를 칭찬했습니다. 데이비드, 너 이거 전문적으로 해봐야 해. 내가 돈을 낼게.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데이비드는 그저 용돈 벌이로 주말에 이 일을 시작했지만 이것이 더 큰 무언가를 위한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주 그는 다른 이웃의 차를 닦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이웃의 차를 닦았습니다. 이웃들이 서로에게 그를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도서관 컴퓨터로 간단한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전문 세차 주말, 공정한 가격. 그는 동네에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첫 달, 그는 3명의 단골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주말에 그는 그들의 차를 세차했습니다. 차 한 대당 $50, 일주일에 $150, 한 달에 $600를 벌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 슈퍼마켓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계속 일했지만 추가 수입을 더 좋은 장비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품질 좋은 왁스, 특수 샴푸 전문, 진공 청소기, 작업의 품질이 향상되었습니다. 고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를 추천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8명의 단골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15명, 카이젠, 매일 1% 더 나아지는 것, 꾸준함이 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단지 돈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훨씬 더 큰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존엄을 가지고 인내할 때, 일관된 품질을 제공할 때 세상이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제8장 불가능한 결정. 졸업반 고등학교의 마지막 학년. 데이비드는 이제 25명의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말 내내 세차하며 보냈습니다. 학교 친구 2명을 고용해 도우게 했습니다. 시간당 급여를 주었습니다. 그래도 수익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대학에 지원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는 3곳의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모두 저소득층 학생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적은 좋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탄탄했습니다. 그는 에세이에 가만에 대해 썼습니다. 존엄 있게 인내하는 것에 대해, 일하고 공부하며 가족을 돌보는 것을 동시에 해낸 것에 대해 썼습니다. 3개월 후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주립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어머니는 합격 통지서를 보고 우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결정이 다가왔습니다. 세차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주말에 버는 돈이 슈퍼마켓에서 한 달 내내 일해서 버는 돈보다 많았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사람을 더 고용해서 진짜 회사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대학에 가고 사업을 접을 수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어머니와 상의했습니다. 엄마, 저 둘 다 할 수 있어요. 대학에 다니면서 주말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데이비드, 넌 이미 엄마가 부탁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해줬어. 16살 때부터 일했잖아. 동생들도 돌보고 넌 매일 나를 자랑스럽게 했단다. 이제 대학에 가서 배우고 성장해라. 사업은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데이비드는 가만에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끈기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힘들지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엄마, 둘 다 할게요.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경험에서 배운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목표나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X라는 대학에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곳에 가길 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꿈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을 앞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이 믿는 바를 고수하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모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구장 끈기의 결과, 데이비드는 대학에 갔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세차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그는 40명의 고객과 5명의 직원을 두었습니다. 2학년 때는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습니다. 3학년 때는 2개의 지점을 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마케팅을 배워 사업에 적용했습니다. 경영을 배워 운영을 개선했습니다. 재물을 배워 수익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 후 졸업할 때 그의 사업은 한 달에 $20,000를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2가지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빚을 갚았습니다. 동생들을 더 좋은 학교에 등록시켰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해냈느냐고 물을 때 데이비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가만, 포기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처럼 보였을 때 존엄을 가지고 인내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과 정체된 사람들의 차이는 재능이나 기회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논리적인 이유가 멈추라고 말할 때 계속 나아가는 능력에 있습니다. 제10장, 가만의 진실. 가만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게 괜찮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이 없는 로봇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만은 인생이 여러분을 쓰러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을 시험할 것입니다. 매일 포기할 이유를 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일어서기를 선택합니다. 계속하기를 선택합니다. 존엄과 자존감을 온전히 지킨 채 해야 할 일을 하기로 선택합니다. 데이비드에게도 지쳐서 우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불가능해 보이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공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질문은 남습니다. 여러분은 가만을 삶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고통이 영구적인 변화의 대가라는 것을 이해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이키가, 즉 삶의 이유를 정의하고 카이젠, 즉 매일 1%의 개선을 약속하며 가만, 즉 존엄 있는 인내로 그 모든 것을 지탱할 때 여러분은 멈출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데이비드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초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그에게 의지하는 가족과 불가능한 일과 그리고 명확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매일 새로워진 그 결심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힘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존엄을 가지고 인내할 것이다. 그것이 가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감사하다는 말뿐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키가이는 무엇이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존엄 있는 인내는 아무도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힘입니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명예롭게 걸으십시오. 그 길을 따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